제 주변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열망이 없지, 왜 목표가 없지.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진로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귀의 비용을 인정하고 내가 절제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는 거였고, 그 책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네, 오늘 마이크 임팩트 라이브 또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사실은 요즘 정말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창업을 많이 하지만 많이 실패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실패를 딛고 또 성공에 이르고 정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데 10번의 실패를 딛고 또 100억 이상의 매출을 이룬 창업가를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명을 바꾸는 행동의 힘의 저자이자 사업가인 유선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사주 보러 진짜 많이 봐요. 젊은 청년들이. 아, 그런가요? 운명 바꾸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의식이 깨이게 돼서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많은 책에서 보면 대오각성이라고 하던데 네네. 이런 대오각성의 계기가 어떤 것이었어요? 우연히 책을 통해서 각성이 된 케이스였어요. 지금도 자기계발 서적에서는 베스트셀러이고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입니다. 왜요?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확 와닿았던 건 또 뭔가 또 달랐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장 감명 깊겠던 거는 이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봉급 생활자나 아니면 월급쟁이로는 할 수가 없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 책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주인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선택한 거네요. 그런 선택을 제가 이제 20대 때 했죠. 주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뭐 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실 거예요. 저 또한 시간이든 돈을 투자했을 때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거는 조금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창업을 딱 선택하고? 바로 창업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우연히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보통 7시 이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야간 시간에 제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원장님하고 합의를 하고, 그걸 협상을 해서 저녁 때 파트타임만 제가 쓰는 걸로, 그리고 월세를 제가 반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원 제가 6개월 생활하면서 공부할 사람 있냐 해서 거기서 원생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전단지로 가지고 이제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앞에서 돌려서 제가 공부방을 작게 운영을 한 케이스로 일단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자는 없이.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막 이제 10번 정도 실패를 하셨다. 이게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되게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폐업이 어쨌든 뭐 그만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할 텐데. 네. 궁금한 점은 이제 왜 실패한 것 같아요? 폐업의 원인은 각각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템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 인력 관리 못한 것도 있었고, 원가 분석을 잘못해서 상품에 대한 판매 단가를 잘못 설정해서 한 것도 있을 거고, 다채로운 원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좀 실패를 덜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사업 주로 하셨는지 한번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제가 보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했던 사업은 세탁업이었어요. 낮에는 보험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세탁소로 가서 수거 배달하는 역할 정도만. 그래서 요즘에 많이 저변에 깔려 있긴 하지만 이제 크린토피아 그런 수거 배달 전문 샵을 했었습니다. 시대에 앞서갔네요. 네, 시대에 앞서 갔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왜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방식이 동업 개념으로 했던 방식이 좀 실패의 원인. 그래서 커질수록 좀 이익관계라든지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세탁업은 중간에 이제 접게 된. 세탁업 다음에 뭐 했어요? 펜시점, 족발집. 예측할 수도 없네요.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치킨집.
치킨집. 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네 번째에서 조금 잘 됐었습니다. 아, 치킨집이. 그 다음이 또 있나요? 그 다음에도 예, 계속 이제 그 치킨집을 하면서 이제 유통공장 아, 설립하고 치킨.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다른 브랜드를 또 병행을 해서 그때 아. 이제 매장도 한 3개, 4개 계속 오픈을 직영점으로 하면서 공장도 운영하고 보험 일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타이트했던 게 24시간 중에 낮 시간에는 업무를 다른 걸 봐야 되니까 좀 더 새벽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출근하는 길에 전단지 꽂고 나가서 온라인 강의 듣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 출근해서 아침 조회 듣고 오전에 계약이나 아니면 손님 고객분 한 2분 정도 미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킨집 열러 한 30km 되는 거리를 가서 문을 열고 한 2-3시간 오픈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알바생이 출근하면 저는 다시 공장으로 와서 공장에 닭 가공 일을 하고 족발집 일하고 그리고 3-4시간 자고 다시 보험 일 출근하고 이렇게 한 6개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일하셨어요? 그때는 일단 돈이 목적이 컸었기 때문에 돈을 단순히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 네. 아 그래서 다시 이제 창업사로 돌아와서 봤을 때 이제 실패하거나 그만하게 됐을 때 엄청 네. 자괴감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자괴감도 많이 들고 내가 네. 이걸 왜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아이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나 갔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런데 네. 어떻게 계속 할?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놓아버린다고 하면 제 길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은 계속 유지를 한 채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제 길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많은 창업가나 기업가들,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돈과 부에 대한 열망. 열망. 네, 이런 게 되게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쵸. 진짜. 어떻게 그런 열망이 좀 생기셨어요? 1차적으로 자유가 되게 저는 고팠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온전하게 시간을 내 스스로 쓰고 싶다. 자유가 되게 희망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자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시간을 사주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유년 시절에는 다 못 살고 했던 때니까. 근데 저는 가난도 가난이지만 제가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학업으로 좋은 학교를 가서 회사를 취직하는 길은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어보니까 이 길이 나의 길에 맞다 싶어서 저는 이제 목표, 버킷리스트처럼 목표를 하나하나 적었었고 좋은 집, 좋은 차 남들이 위해서 열망하는 그런 목표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 솔직하셨네요. 저는 제 주변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얻느냐라고 되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1-200만 원 더 네. 많이 벌고 뭐 1-20만 원 아끼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가진 게 없고 그러면 더 많이 벌고 더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인생을 너무 포기한 채 사는 게 아닌가? 친구들은 열망이 없지? 왜 목표가 없지?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봐야겠죠. 친구들은 그냥 현실에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일단 주변 지인들하고는 지금은 뭐 많이 멀어진 상황이에요. 왜냐면 네. 저는 진취적으로 좀 삶을 대하는 자세인데 주변을 봤을 때는 현실에 너무 안주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거는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는 건데 자기가 그 노력을 안 하는 거고 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현실과 직면하고 돈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들과 멀어진 걸 전 선택을 했던 거는 기회비용의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배우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과 술 먹고 덕담한 시간에 하나라도 더 배우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석에서 친구들과 어떤 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또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얘기 자체가 화제가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 얘기라든지 이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즐길 오락거리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화제였는데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반겨주는 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 주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목표가 돈을 버는 거였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었지만 제 주변에는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경쟁하는 시대에서 타인과 다른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20대 아니면 30대, 40대에는 기회 자체도 안 올 거기 때문에 20대에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고. 네. 머리가 깨어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첫 선택이 또 잘못되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진로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기회 비용을 인정하고 내가 절제하고 목표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사업하는 스토리 들으니까 아이템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아이템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또 수많은 걸 해보셔가지고 이런 거 해라 라고 또 얘기도 잘해주실 것 같은데 아이템 선정 어떻게 해요? 아이템 선정이요? 일단 제가 몸담았던 분야는 요식업 계통인데 요식업 계통에서 아이템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장사를 할 거다 하면 객단가 높은 소고기집이나 고급 일식집이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장사가 아닌 이걸 사업적으로 남들과 베풀어서 돈을 벌게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떡볶이나 아니면 피자나 이런 치킨류의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킨을 선택했던 거네요. 네. 그 선택이 우연찮게도 좀 잘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네. 그걸로 지금도 10년 넘게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면 또 이제 또 반대급부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네. 이게 레드오션 아니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레드오션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회한에 젖으시는데 네. 네네. 저희 회사랑도 지금 한 30여 개의 브랜드랑 저희 회사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프랜차이즈 회사를 많이 도와서 가공을 해주고 뭐 레시피도 짜주고 그리고 브랜드가 개설이 될 때 물류까지 책임져주고 있는데 신생 브랜드 회사랑 같이 일을 해보면 그 회사들이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는 브랜드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 게. 그 정도로 힘든 시장이긴 많은데 일단 성공을 하면 로또다. 네네. 하지만 그 시장 자체가 녹록진 않지만 저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체 매출에서 네네네. 100억이라는 또 이제 숫자를 아, 네네네. 넘으셨으니까 이 100억의 매출을 어떻게 넘느냐 이것도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또 계기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2015년도 12월에 제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해마다 매출을 계속 2배, 3배, 4배 이상씩 계속 승중을 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찾은 길은 B2C에서 찾은 게 아니라 저도 B2B에서 찾았거든요.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 예를 들면 서울에서 프랜차이즈로 어느 정도 매장 수를 많이 오픈하셨는데 이 브랜드가 지방에 출점을 하려면 하나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물류 이동이라든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으셨어요. 신생 프랜차이즈 회사를 많이 컨설팅 해드리고 물류적인 부분도 소싱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해결을 해드리는 걸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딱 수요가 있는 시장이었네요. 그걸 그렇게 발견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10개를 만약에 컨택을 해서 브랜드랑 일을 협업을 했을 때 그중에 한 군데 브랜드만 200호점이 넘어도 저희도 덩달아서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된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고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 100억이 넘게 된 거예요? 브랜드 이름을 뭐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네.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네. 후참자 그죠? 네네 후참자 그죠? 네 하하가 모델로 있는 후참자를 네. 충청권부터 같이 맡았었고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도권 진출할 때 저희 회사가 같이 공방성장하면서 매장에 대한 제품 공급을 같이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참자리 잘 되니까 저희도 덩달아서 커지게 된 케이스. 동반성장이네 진짜. 네. 진짜 사업의 근본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네 서로 윈윈하는 길이니까. 그러면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던 비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래시장 안에서 있었는데 조금 더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블로그 포스팅도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저변에 많이 회사가 알려지다 보니까 검색을 했을 때 저희 회사가 좀 노출 빈도가 좀 많이 있어서 회사의 컨택이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저변에는 조금
내 가게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해놓는 게 좀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되게 청춘들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또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는 거여가지고 부나 사업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창업가의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네. 오, 그건 왜요? 저는 월급 봉급 생활을 하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어둡고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창업가들밖에 없거든요. 기업이 잘 돼서 인력을 고용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러진 않잖아요. 급여만 받아는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에 조금 더 IT적인 거나 아니면 식품이 됐든 조금 더 훌륭한 창업가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만 대한민국이 더 후세까지 좀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어떤 사람, 어떤 기업가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기업가라기보다 그냥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다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입니다. 또 이름을 걸었으니까, 그죠? 네. 네. 좀 청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청춘들이 일단 창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턱대고 내가 기술 하나만 오. 가지고 창업한다기보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든지 잘 되고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미리 한번 탐방을 해보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고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하나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호점이 간 브랜드가 그냥 백호점을 가진 않거든요. 그쵸. 무언가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자로부터 창업주로 이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브랜드가. 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고 이 회사는 어떤 게 장점이었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창업하기보다는 좀 시스템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내 거를 창업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시스템을 먼저 공부하는 거.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창업도 뭐 하신다면? 또 약간 또, 저는 오로지 기대. 한 개만 파기 때문에 지금은 닭으로 한번 대한민국을 흔들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요? 네. 네네. 그래도 네. 지금은 제조 유통 쪽에 있지만 네. 저도 프랜차이즈를 저만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도전을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 네. 한마디 한다면 누구나 배워서 충분히 원하는 부자나 아니면 목표한 금액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두려움과 실패의 공포감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 돈을 벌고 싶은 것에 매진하셔서 행동을 하시면 충분히 억대 연봉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창업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